여러분, 오빠 형의 고민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원래 이 고민 상담소의 컨셉트 중에 하나는 야외에 나가서 실외에서 조금은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에서 친근하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컨셉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분이라도 내보자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과 오늘 숲속에서 캠핑하며 모닥불 피워놓고 속 이야기, 그 내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본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이냐? 새학기를 앞에 둔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서 어려운 일인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는 것이다. 그걸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물론 지금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맺을 수 있는 다섯 가지 요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좀 뭔가 귀엽고 싶은 나의 욕망. 귀엽냐? 괜히 한 것 같아. 자를까? 아니야, 그냥 해볼게. 이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관계 조절력이야. 무슨 말이냐면, 내 얘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밑바탕에 반드시 신뢰를 깔아놔야 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나와 진짜 깊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인지는 계속 고민하면서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인기가 너무 많아. 잘생겼어. 운동도 잘해. 공부 잘해. 친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친해졌어? 그런데 처음에는 분명히 좋았어. 하지만 알면 알수록 그 친구가 자꾸 뒷담 까. 혹은 너무 폭력적이야. 욱한 성격이 있어. 그러한 면모를 발견하게 됐다면 우리는, 여러분, 언젠가 그 친구가 나한테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고 어느 정도 그 관계를 조절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오해하지 마, 여러분. 그런 친구들과 거리를 두라는 게 아니야. 그런 친구들과 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야. 친하게 지내. 앞서 이야기했잖아. 신뢰를 밑바탕으로 하란 말이야. 하지만 그러한 단점이 있는 친구, 물론 단점 없는 사람은 없지만 아주 결정적이고 너무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나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 친구가 언젠가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말자. 그러한 조절력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 관계 조절력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욱하는 성격, 남 뒷담 까는 성격, 혹은 거짓말하는 성격,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우리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상호 존중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이 좀
납득이 안 될 수 있어. 예를 들자면 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해. 그런데 그 친구는 학교 안 나오는 날이면 막 12시간이고 13시간이고 오후 1시, 2시까지 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거야? 아니야. 나와 다른 그 사람의 모습을 상호 존중,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나와 완벽하게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각 다 다른 가치관과 다른 성장 과정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상대방을 자꾸 비난, 비판하게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건강해지겠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저녁 늦게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상대방은 아침 일찍 공부하는 걸 좋아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도 잘못된 건 아니야. 서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생활에 나가면 된다. 우리는 그걸 뭐만 하면 된다? 상호, 서로 간에 존중만 해주면 된다. 그게 바로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로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마음 상태에 놓여 있는지 거기에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는 너무 나만 봐. 내 생각만, 내 감정에만 충실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막 기분이 좋아. 그래서 내 친구한테 내 기분 좋은 걸 막 표현했어. 그런데 상대방은 그런 나의 기분 좋은 이 상태를 받아주지 않았어. 뭐야? 아니 내가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고 신나는데 내 친구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 왜 이래? 오늘 리액션 왜 이래? 하면서 한마디 해요. 야, 너 오늘 왜 이래? 나 오늘 되게 기분 좋은 일 있는데 네가 이따위로 행동하니까 내가 기분이 팍 상하잖아 하고 획 돌아서서 나가버려. 그 친구가 왜 내 이 기분 좋은 상태에 적절한 리액션을 해주지 않는지에는 전혀 관심도 없단 말이야. 상대방의 표정을 보고 상대방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눈치껏 행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혹시라도 슬픈 상황, 낙담해 있는 상황, 좌절해 있는 상황,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꾸 한 단계를 더 나가려고 하지. 그게 뭐야?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상대방이 야, 엄마하고 싸웠어. 왜 싸웠는데? 뭐 이러저러 해서 싸웠어. 그러면 들어주기만 하면 되고, 그랬구나. 너 기분 진짜 나쁘겠다. 맞장구만 쳐주면 되는데, 야, 씨, 거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너가 엄마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면 엄마도 이런 식으로 맞받아 칠 거고,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다고 너는 지금 여기서 울상을 하고 앉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시 한번 관계는 와장창 깨지게 됩니다.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앉아있는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완전히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주되 섣불리 해결하려 들지 마. 그냥 들어만 주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것으로 됩니다.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번째로는 바로 갈등. 그 갈등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친구와의 사이에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갈등을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야 돼. 갈등이 생기는 걸 두려워하지 마. 친하면 친할수록, 시간을 같이 오래도록 나누면 나눌수록 당연히 갈등이 생길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거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러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함께 찾고 그 해결 방안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지. 만약에 그 갈등을 회피해. 갈등과 마주서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려 해. 그러면 여러분 언젠간 뻥 터져서 그 친구와의 관계는 그냥 끝나요. 선생님, 누나 친구 중에 하나 누나라고 있었어. 이하나. 그 하나 누나와 우리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약 24살까지? 그때까지 친구였어. 그냥 절친, 가장 친한 친구, 베프. 그래서 그 하나 누나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집안끼리도 친했어. 엄청 친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두 사람이 아예 연을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영문을 알 수 없으니까 누나한테 물어봤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야 초등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야? 8살이야. 24이면 16년. 그치? 야 나 국문과잖아. 이해해줘. 16년 동안 제일 친한 친구였어.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그냥 덮어뒀어. 여러분 내가 보면 둘 성향이 완전히 달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친할까? 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둘 사이에는 갈등이 어느 정도 존재했었는데 그냥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그냥 어지간히 잘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른 척 애써 외면하고 넘어간 거야. 그게 폭발하니까 서로 아예 꼴도 보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갈등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외면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면으로 막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꼭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5번째, 바로 솔직한 자기 표현이야. 솔직한 자기 표현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사 표시를 명확하게 하려다 보면 상대방이 무안해질 때가 있어. 예를 들자면 야, 같이 우리 오늘 저 도서관에 가서 책 좀 읽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책 읽기 싫을 수 있잖아. 난 오늘 가서 농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럴 때 꺼져. 난 농구할 건데 뭔 놈의 도서관. 꺼져. 요러잖아요. 물론 그게 서로 친한 사이에서는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 장난 반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상대방이 못 받아들여 하는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반응은 안 좋아요. 나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드럽게 도서관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도서관 나도 오늘 진짜 가고 싶은데 농구 약속이 먼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든가 도서관 야 나중에 가면 안 되냐? 내가 오늘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나의 의사표현을 해야 돼. 하지만 그 의사표현은 어떻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취향, 관심사, 욕구, 계획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너무 맞춰준다고 너무 과도한 배려를 하게 된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돼? 친구 관계가 여러분 서로 끌려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야. 물론 배려해줄 때도 있지. 하지만 계속해서 배려해주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고요. 나의 상황을 조금 확실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서로 여러분 그 친구나 나나 독립된 인격체가 되는 거야. 독립된 인격체.
서로에게 막 너무 의지하는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그래서 한쪽이 나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독립된 인격체라서 나도 상대방의 그러한 상황과 관심사나 욕구와 뭐 취미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거고 상대방도 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각각 개성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고 상처를 덜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나의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야. 5가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여기 좀 띄워줄까요? 5가지. 우리 편집하는 언니 지금 여기 5가지 글씨 좀 올려줘요. 네, 요 5가지를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새학기 뭐 새 친구들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관계로 너무 힘들어하거나 관계로 너무 상처받는 그러한 일은 조금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모닥불 타닥타닥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 타닥타닥 소리도 좀 효과음으로 깔아줄래? 편집하는 언니? 진짜 뭐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진행해본 놀아본 오빠 형의 고민상담소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또 혹시나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분 내외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게 또 간 것 같아. 미안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